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약에만 해당됩니다. 모든 약이 식사 직후에 복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고혈압약, 심장약 같은 중요한 약물은 더욱 신중하게 복용 시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식사 직후에는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약을 복용하면 약물의 흡수가 불균일해지고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구역질, 실신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들의 낙상 사고 중 약 15%가 식사 직후 약 복용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북 익산에 사시는 박영호 할아버지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다. 평생 건강하셨던 박 할아버지는 식사 직후. 오늘 제가 전하는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지식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주변 어르신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50년간 진료실에서 쌓아온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내용입니다. 위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평소 작은 습관이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식사 후 30분,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 시간.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식사 후 약 30분 동안 매우 민감한 변화를 겪습니다. 밥을 먹으면 전체 혈액의 약 25%가 소화, 기관으로 집중됩니다. 이때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심장과 뇌는 항상 일정한 혈액 공급이 필요한 장기이므로 이 시간 동안 잘못된 행동을 하면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79세 김순자 할머니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에는 늘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게 편하잖아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마찬가지로 식후에 누워 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미묘하게 변합니다. 특히 소화기관과 심혈관계는 젊었을 때와 다르게 작동합니다. 어느 날 김순자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심장마비를 의심했지만 자세히 진찰해 본 결과 위산 역류가 원인이었습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심장 근처 신경을 자극해 마치 심장 팔짝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퇴원하셨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식도 잘 챙겨 먹는데 왜 자꾸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식사 후에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그리고 설명드렸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먹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요즘 건강 정보는 음식의 종류와 영양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식사 후 행동 패턴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식사 후 피해야 할 3가지 행동.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제부터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동만 피해도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1. 식사 후 바로 설거지하거나 청소하기.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평생 가정을 돌보며 부지런히 살아오신 분들은 식사 후 바로 주방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 먹고 바로 치워야 깔끔하지, 움직여야 살이 안 찐다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식사 직후에는 정반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기관이 활발히 움직이고 많은 혈액이 소화를 돕기 위해 위장으로 몰립니다. 이때 설거지나 청소 같은 활동을 하면 위로 가야 할 혈액이 팔과 다리 근육으로 분산됩니다.
그 결과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위장에 부담이 가며 심장과 뇌로의 혈액 공급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80세 김영희 할머니는 평생 식사 후 바로 주방 청소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싱크대를 닫다가 갑자기 어지러워 넘어지셔서 무릎을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이후 1년 넘게 제대로 걷지 못하셨습니다. 2. 식사 후 바로 누워 쉬기. 식사 후 바로 누우면 위산이 역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식도 괄약근의 기능이 약해져 위산이 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위산 역류는 가슴 통증, 목 불편감, 심지어는 호흡 곤란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식사 후 바로 운동하기. 식후 산책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식사 직후에는 강도 높은 운동이나 걷기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적어도 30분 정도는 가벼운 휴식을 취한 후 천천히 걸으며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식사 후 30분은 약보다 더 강력한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의 행동이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지지만 않았어도 10년은 더 걸으셨을 무릎이라는 이야기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 무거운 빨래를 들다가 허리 디스크가 악화된 경우, 혹은 욕실 청소 중 어지러움을 느껴 넘어진 경우, 모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던 일들입니다. 특히 식사 후 단 30분만이라도 몸을 쉬게 했다면 이러한 부상을 막을 수 있었겠지요. 설거지는 30분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지만 한 번 손상된 무릎이나 허리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식후 30분은 쉬는 시간으로 기억하세요. 식사 후 바로 움직이기보다는 앉아서 편안하게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소화기관이 안정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소중한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 먹고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기대는 습관이 있으신데요. 이 행동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세는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서 있거나 곧바로 앉아 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소화를 합니다. 위는 세로로 긴 주머니 모양으로 중력을 이용해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구조인데요. 눕거나 기댄 자세에서는 오히려 위산이 역류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속쓰림 정도로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만성 식도염이나 심하면 식도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도 관련 질환 환자의 약 70%는 식사 후 바로 누워 지내셨는데 이후 위염과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며 매일 약을 드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30분 동안 바른 자세로 앉아 계시는 습관을 들인 후로는 약 없이도 생활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잠깐의 불편함이 평생의 건강을 지켜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2. 식후 바로 약 복용하지 마세요. 약은 밥 먹고 먹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약에만 해당됩니다. 모든 약이 식사 직후에 복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고혈압약, 심장약, 당뇨약 같은 중요한 약물은 더욱 신중하게 복용 시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식사 직후에는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약을 복용하면 약물의 흡수가 불균일해지고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증, 기억질, 심지어 실신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들의 낙상 사고 중 약 15%가 식사 직후 약 복용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북 익산에 사시는 박여모 할아버지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다. 평생 건강하셨던 박 할아버지는 식사 직후 혈압약을 드신 후 갑자기 기절하셨고 이로 인해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약은 식사 30분 후 또는 식전 30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복용 시간은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약봉지에 적힌 식후 30분이라는 지침은 단순한 번고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주요한 메시지임을 꼭 기억하세요. 3. 식후 10분 후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지막으로 식사 후 10분 후에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하고 소화 효소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은 소화를 도와주고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속쓰림으로 고생하셨지만 식사 후 미지근한 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로는 약을 완전히 끊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이었는데 왜 진작 몰랐을까요? 노년기에는 특히 소화 능력이 저하되므로 규칙적인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둔화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물을 마시는 습관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뇌 기능을 유지하며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쁜 습관을 피하는 것만큼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사 후 30분간 바른 자세로 앉아 쉬기, 약 복용 시기를 신중히 선택하기,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등 오늘 소개드린 방법들은 모두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큽니다. 작은 노력이 평생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실천해보세요. 식사 후 바로 앉아있거나 눕는 습관은 소화에 악영향을 미치며 특히 심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상태로만 있어도 인지 기능이 약 15%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식사 후 30분이 지난 뒤 천천히 걷기입니다. 식사를 마친 직후 바로 걷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만 30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천천히 10에서 15분 정도 걷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때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소화를 돕는 활동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속도로 걸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가벼운 움직임은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영수 할아버지는 이를 실천해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습관을 들이셨는데 약 15분 정도의 짧은 거리였지만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당뇨약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체중도 5kg이나 감량되었으며 무엇보다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귀찮았던 이 습관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가 되었다며 밥 먹고 나서 가볍게 걷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걷기만 해도 혈당이 안정되고 소화가 잘 되며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실내보다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실외에서 걷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만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실내에서도 걷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1. 설거지나 청소하기. 눕거나 기대기. 약 바로 복용하기. 이 행동들은 모두 소화를 방해하고 혈액순환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행동은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10. 반드시 해야 할 2가지. 1.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2. 30분 후 천천히 걷기. 이 2가지 습관은
소화를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향상시킵니다. 또한 식사 후 바로 누우는 대신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절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습관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약간 앞으로 기울인 자세는 장기가 자연스러운 위치를 유지하도록 돕고 소화기관의 최적 작동을 유도합니다. 오늘부터 어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할지 고민해 보세요. 아마 가장 쉬운 것부터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 바로 누워있던 습관을 먼저 바꾸거나 설거지를 바로 하던 습관을 30분 후로 미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은 건강은 거창한 노력이 아닌 작은 습관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의연층에게는 약물보다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약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할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서는 식사 후 30분 관리를 꾸준히 실천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소화기 질환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무려 47%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실제 사람들의 삶과 건강에 직결된 중요한 발견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후 응급 상황 대처법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나 어지러움 등에 대비해 언제 119에 연락해야 하는지와 같은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소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